안녕하세요, 망손이입니다. 포토샵 색보정 기능 중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메라 라우 필터를 알아볼게요. 이 기능을 찾아본 분들은 라우 파일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라우 파일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JPG와 비교했을 때 라우 파일에 사진 정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필터명에 라우가 포함될 정도로 전용 기능은 맞지만 JPG 파일을 사용해도 문제 없으니까 겁먹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찌됐건 그만큼 전문적인 기능이고요. 당장은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써보면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기능이 방대하니까 패널별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직 패널. 패널을 보면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영역은 이미지의 화이트 밸런스, 즉 색온도를 관장합니다. 화벨 옆 화살표를 누르면 3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오토는 자동 고정, 커스텀은 사용자 설정이에요. 에즈샷은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템퍼레이처는 색온도에 관여합니다. 색온도란 해뜰녘과 노을녘까지의 빛의 색이 다르듯 색온도에 따른 색상차를 말해요.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푸른빛이 강해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노란빛이 강해져요. 틴트는 색조 첨가에 관여합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면 녹색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보라색이 첨가됩니다. 템퍼레이처와 틴트를 적절하게 움직여서 원하는 화벨을 맞출 수 있는데요. 2개의 슬라이드를 함께 조절하면 RGB 모드로 혼합돼서 다른 빛깔을 만드니까 이 표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값 조절이 어렵다면 여기 스포이드 그림을 눌러 이미지를 클릭해 화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 눌러보면 화벨이 중구난방으로 바뀌는데 왜 이럴까요? 그것은 스포이드를 찍은 곳의 보색으로 화벨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을 찍으면 푸른빛이 강해지고 푸른색을 찍으면 노란빛이 강해져요. 여기서 아까 넘어갔던 에즈샷을 선택하면 화이트 밸런스와 틴트 2가지의 슬라이더 값이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화벨을 웬만하면 안 만지는 게 좋으니까 다른 기능을 먼저 설정해 보시고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온다면 그때 만져보시길 바래요. 2번째 영역은 이미지의 명암을 관장합니다. 익스포셜은 전체 밝기에 관여하고 콘트라스트는 명암 대비에 관여합니다. 여기까진 참 쉽죠? 하지만 여기부터 카오스가 시작돼요.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해 하이라이트와 화이트, 섀도우즈와 블랙스를 묶어서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 카오스, 하이라이트와 화이트. 2개 다 명부의 밝기에 관여하지만 적용 영역이 달라요. 하이라이트는 명부의 광도에 관여합니다. 물체의 빛 반사율을 광도라고 하는데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구름과 수평선에 가까운 하늘, 돌의 모서리, 인도 등 명부의 광도가 달라집니다. 빛 반사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란 물체가 빛을 덜 받아 어두운 노랑이 되거나 빛을 많이 받아 밝은 노랑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화이트는 명부의 색에 관여합니다. 수치를 높이면 하이라이트와는 다르게 색의 경계가 사라지고 명부의 색이 백색화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죠? 2번째 카오스, 섀도우즈와 블랙스. 2 기능 다 안부의 밝기에 관여하고요. 역시나 적용되는 영역이 달라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섀도우즈는 안부의 광도에 관여하고 수치를 낮춰 안부의 광도를 줄이면 꽤 자연스럽고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하지만 수치를 높여 안부의 광도를 높이면 안부에 색이 도드라져 신비로우면서 약간은 인위적인 느낌이 연출돼요. 블랙츠는 안부의 색에 관여하고 수치를 낮추면 안부의 색이 흑화합니다. 수치를 높여 색의 안부를 밝히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이미지의 질감을 관장합니다. 텍스처는 색 경계에 관여하고 수치를 낮추면 색의 경계가 흐려지고 수치를 높이면 색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클리어디는 명암에 관여하고 수치를 낮추면 명암 대비가 낮아지면서 부드러워지고 수치를 높이면 명암 대비가 높아지면서 거칠어집니다. 디에이즈는 개조 플러스 대비에 관여하고 수치를 낮추면 대비는 낮아지고 개조는 줄어서 단조롭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안개 낀 것처럼요. 수치를 높이면 대비는 높아지고 개조는 늘어나 강렬하고 거칠어집니다. 개조란 색의 농도 차이를 단계별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해요. 네 번째 영역은 전체 색감을 관장하는데 이게 네 번째 카오스예요. 많은 분이 바이브런스와 세츄레이션을 헷갈리시는데 세츄레이션은 채도의 강약에 관여하고요. 바이버런스는 개조에 관여합니다. 수치를 낮추면 개조가 단조로워지므로 칙칙해지고 수치를 높이면 명암의 수문색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개조가 풍부해지므로 강렬하며 오묘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연출합니다. 베이직 패널에서 혼돈의 기능이 3개나 나왔는데요. 취향에 맞게 적절히 섞어 사용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패널 이름 오른쪽에 눈 그림 보이시죠? 이걸 꾹 누르고 있는 동안은 해당 패널의 적용 효과를 숨길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커브 패널. 이곳은 명암과 색상 채널을 커브로 관장합니다. 이 패널의 섹션은 동그라미로 구분되는데요. 어저스트 옆 5개의 동그라미 중 필요한 섹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섹션은 제한된 영역 안에서 명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수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100까지 줄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명암대별 조절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직접 커브 값을 줄 수도 있는데 뻑뻑해서 저는 슬라이드에서 조절해요. 이해가 쉽게 만들어 놓은 개조표를 보면서 수치를 만져볼게요. 하이라이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이트는 하이라이트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용됩니다. 다크스는 섀도우즈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용돼요. 섀도우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적용됩니다. 포인트는 4개로 한정되어 있지만 툴을 다루기 어렵거나 명확한 수치 조절을 원한다면 이 섹션 사용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관역과 에임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꿀 기능이에요. 이걸 클릭하고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커서가 위치한 곳에 명암대를 보여주고요. 클릭하면 명암바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해당 영역의 명암이 밝아지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어두워집니다. 완전 좋죠? 두 번째 섹션은 16개의 커브 포인트를 지원해서 디테일한 명암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원하는 수치를 줄 수 있고요. 포인트를 선택해 인풋과 아웃풋에서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포인트 커브가 있는데 총 4개의 모드를 지원합니다. 라이너는 이미지 초기 값을 볼 수 있고요. 미디엄 컨트라스트와 스트롱 컨트라스트는 암브를 어둡게 조절하는 프리셋이에요. 커스텀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사용자 설정인데요. 모드가 지정돼 있어도 그래프를 만지면 커스텀으로 바뀌고요. 다른 모드로 갔다가 커스텀 모드로 돌아오면 사용자 설정을 불러옵니다. 여기까진 방식만 다를 뿐 명암에 관여하는 섹션이에요. 나머지 섹션은 색상 채널에 관여합니다. 세 번째 섹션은 레드 채널, 네 번째 섹션은 그린 채널, 다섯 번째 섹션은 블루 채널인데요. 특정 명암에 색을 입힐 수 있어요. 편하게 레드 섹션, 그린 sek션, 블루 섹션이라고 할게요. 일단 레드 섹션에서 커브를 낮추면 청록빛이, 높이면 붉은빛이 강해져요. 개조표에서 색상 채널을 만지면 해당 명암부에 색이 추가됩니다. 세 개의 채널 섹션에서 커브를 만져봤는데요. 각 채널의 색이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색상이 만들어지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타겟 툴로 명암의 일부를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다양한 색감을 줄 수 있어요. 또는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를 주면 이런 오묘한 이미지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지만 툴 사용에 제한은 없는 거니까요. 한번 다양하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디테일 패널. 이곳은 이미지의 세부 묘사를 관장합니다. 패널을 보면 3개의 슬라이드로 나뉘어 있고요.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서브 슬라이드가 나와요. 샤프닝은 이미지의 선명도에 관여합니다. 아래 서브 값의 수치에 따라 선명도가 달라지는데요. 샤프닝 수치를 최대로 주고 서브 값은 최소로 준 후에 만져볼게요. 레디우스는 픽셀의 반경을 넓혀 이미지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수치를 높이면 대비에 맞춰 픽셀 반경이 넓어져 진득하고 거칠어져요. 디테일은 픽셀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수치가 과하면 노이즈가 생겨 선명함을 넘어 지저분해져요. 이럴 때 함께 써야 할 기능이 마스킹인데요. 마스킹은 픽셀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만 쓰면 티가 잘 안 나니까 디테일 수치를 최대로 주고 만져볼게요. 경계가 부드러워지면서 선명함이 부각되고 색도 미세하게 진득해져요. 샤프닝의 모든 수치를 최대로 주면 초점이 맞는 부분은 선명해지지만 흐릿한 곳까지 자글자글해지니까 이미지에 맞게 적당한 수치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노이즈 리덕션은 노이즈 감소라고 하는데 저는 쉽게 잡티 억제라고 할게요.
다양한 컬러의 픽셀이 모여 색공간을 만들듯 이미지를 확대해보면 잡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픽셀이 좀 튀는데요. 이것 때문에 화질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잡티를 없앨 때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합니다. 수치를 높이면 픽셀의 경계가 뭉개지면서 이미지가 부드러워져요. 여기서 디테일은 픽셀의 디테일을 살리거나 뭉갤지 추가 조절할 수 있고요. 기본값은 50으로 잡혀 있어요. 수치를 높이면 픽셀 디테일이 살아나고 낮추면 픽셀이 뭉개지면서 한 폭의 그림처럼 변합니다. 저도 인물사진 보정에 즐겨 쓰지만 과하면 왜곡이 생기니까 적당한 수치를 줘야 돼요. 컨트라스트는 픽셀의 대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수치를 낮추면 픽셀의 대비가 낮아져 단조로워지고 수치를 높이면 대비가 강해져 색이 풍성해지고 입체감이 생깁니다. 컬러 노이즈 리덕션은 색상 노이즈 감소라고 하는데 잡색 감소라고 할게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얼룩덜룩한 곳이 있어요. 여기 파란색과 붉은색이 얼룩덜룩하게 섞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색을 살짝 누르고 싶을 때 컬러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합니다. 수치를 높이면 주변 색이 섞이면서 색 공간이 부드러워져요. 디테일은 픽셀이 가진 색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수치를 높이면 간색에 위치한 픽셀의 색이 선명해지는데요. 사실 이미지를 확대해도 티가 잘 안 나요. 하지만 토끼 눈에 비친 하늘색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스무드네스는 색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색의 융합이 강해지는 대신 섞인 곳의 채도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색도 좀 단조로워지죠? 스무드네스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동감이 꽤 사라지는 설정이니까 더욱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 컬러 믹서 패널. 이곳은 색조, 채도, 휘도를 관장합니다. 어저스트 옆 항목을 누르면 HSL과 컬러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컬러 모드를 선택하면 구성이 바뀌는데요. 동그라미를 보면 알 수 있듯 색상으로 구분합니다. 각 동그라미에 색이 정해져 있고 선택한 색의 색조와 채도, 휘도만 조절할 수 있어요. HSL 모드로 변경하면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 3개로 구분되어 있고 HSL은 이 3개의 약자예요. HSL과 컬러 모드는 구성만 다를 뿐 슬라이드 사용법은 같으니까 작업자 성향에 맞는 모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HSL 모드를 살펴보면 위에 또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뭐지? 쉽겠지만 작업자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지금은 올 섹션이 선택된 상태고요. 내 손목을 위해서 이건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선택적 섹션을 사용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휴 섹션은 색조에 관여합니다. 섹션마다 8개의 컬러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상태가 기본값이에요. 여기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땐 슬라이드의 컬러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레즈 슬라이드는 붉은색의 색조를 만질 수 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값을 주면 붉은색이 자주색으로 변하고 플러스 값을 주면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오렌지 슬라이드는 붉은색, 노란색, 옐로우즈 슬라이드는 주황색, 녹색, 그린스 슬라이드는 노란색, 청록색, 아쿠아즈 슬라이드는 녹색, 푸른색, 블루스 슬라이드는 청록색, 보라색, 퍼플스 슬라이드는 푸른색, 진홍색, 마젠타즈 슬라이드는 보라색, 붉은색. 이렇게 색상이 변화되고요. 각 색상 슬라이드에 S가 붙은 이유는 지정된 색의 주변 색까지 조정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슬라이드를 만지면 얼룩지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 색이 모여 하나의 색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 얼룩 보이시죠? 이미지를 보면 하늘 전체가 파랗게 보이지만 왼쪽 상단은 옅은 푸른빛, 오른쪽 중앙은 짙은 푸른빛, 왼쪽 하단은 청보라빛, 왼쪽 중앙은 밝은 청록빛, 각각 다른 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빛을 받는 물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기에 사진 이미지에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해요. 물론 이 현상은 화질이 낮을수록 더 도드라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땐 변환 수치를 낮추거나 주변 색을 함께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조절해도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온다면 이 영상에 있는 디테일 패널 값을 추가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섹션은 채도에 관여합니다. 다들 아시듯 마이너스 값은 흑화합니다. 플러스 값은 채도를 강하게 만들어요. 엄청 쨍하죠? 컬러가 강해져서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확대하면 픽셀의 색이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특정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낮춰서 이런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지만 일부 색이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루미넌스 섹션은 휘도에 관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휘도를 빛 반사량이라고 할게요. 빛 반사량이 많을수록 흰색에 가깝고 적을수록 검은색에 가깝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선 빛 반사량을 조절해 색의 맑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몰랐을 땐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 두통을 동반하는 수많은 색 보정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드래그 한 번으로 끝나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눈도 깜빡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아니, 이렇게 쉽고 간단하다고? 진짜 저는 디지털 노가다꾼으로서 이 기능을 접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 기능을 좀 더 빨리 알았다면 내 손목에 터널 증후군을 늦출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블루스 슬라이드에 마이너스 값을 줘서 빛 반사량을 낮췄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빛 반사량이 적을수록 검은색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푸른빛도 빛 반사량을 낮출수록 어두운 푸른빛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모든 색의 빛 반사량을 낮추면 색조를 유지하면서 어두워져요. 하지만 뭔가 지저분하고 인위적이라 안 예쁘죠? 질감도 왜곡되고요. 반대로 빛 반사량을 모두 높이면 색조는 유지하되 맑아져요. 지금은 최대치로 줬기 때문에 공간감이 사라지면서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색농도에 따라 흰색에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 기능을 처음 접하다 보면 신기해서 과하게 수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많이 만져보고 사진에 맞는 멋진 색감을 연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컬러 그레이딩 패널. 이곳은 명암의 색 추가를 관장합니다. 어저스트를 보면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고요. 간단히 섹션 소개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섹션 글로벌. 표급 섹션으로 전체 명암의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 섹션 3웨이. 분급 섹션으로 명암마다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와 첨가색의 블렌딩과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세 번째 섹션 고급 섹션으로 명암마다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와 첨가색의 블렌딩과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고급 섹션과 중급 섹션의 기능은 같고요. 3웨이에서 색상한 위의 글을 눌러 고급 섹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고급 섹션에서 진행할게요. 2개의 사진을 준비했고요. 색의 적용 범위를 알기 위해 흑백 사진에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귀여운 웹쿠킨 소녀 사진이고요. 원본에 약간의 색이 있으므로 채도를 빼고 진행할게요. 하이라이트에는 붉은색, 섀도우즈에는 남색, 미드톤스에는 녹색을 추가할게요. 저는 색상 안에서 색을 추가했지만 아래 슬라이드에서도 색조, 채도, 휘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명암마다 루미넌스를 조절하면 색의 개조도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패널에서 루미넌스는 명암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도 루미넌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개념은 같지만 패널마다 루미넌스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조표에서 명확한 범위를 확인해 볼게요.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섀도우즈는 여기서 여기까지, 미드톤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각 명암에 색을 추가하면 색이 겹치면서 다른 색을 생성합니다. 블렌딩과 밸런스는 별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는데 첨가색에만 적용됩니다. 블렌딩은 색의 혼합 정도를 조절하고 밸런스는 색균형의 정도를 조절해요. 쉽게 3웨이 섹션에서 볼게요. 블렌딩의 수치를 낮추면 미드톤스와 섀도우즈의 색 혼합이 강해지고 높이면 미드톤스와 하이라이트의 색 혼합이 강해집니다. 밸런스의 수치를 낮추면 섀도우즈의 색 영역이 넓어지고 높이면 하이라이트의 색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제 컬러 사진에 색을 추가할 건데 여기서 주시할 건 색의 변화입니다. 스윙님,
색은 어떤 기준으로 바뀌어요? 색이 추가되면서 생기는 변화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저만의 변환색 예측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그것은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따딴딴 색상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색상환이 RGB 모드이기 때문에 변환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지면서 볼까요? 사진의 노란색은 색상환의 여기, 추가할 붉은색은 여기에 위치하고 두 색이 섞이면 중간색으로 변합니다. 주황색과 붉은색이 만나면 이쯤의 색을 만들고요. 이쯤의 붉은색과 붉은빛이 만나면 이 중간색을 만듭니다. 이쯤의 보라색과 붉은색이 만나면 이쯤의 색을 구현하겠죠? 푸른색과 붉은색 사이는 이쯤이에요. 연두색과 붉은색 사이는 이쯤입니다. 스님, 보라색과 푸른색의 변화가 잘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색농도가 얕기 때문이고요. 색농도가 높을수록 색혼합도 강해집니다. 참 쉽죠잉? 제가 늘 강조하듯 다양한 색이 모여서 색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색 농도와 톤에 따라 예상과 다른 색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다양한 사진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옵틱스 패널. 이곳은 렌즈로 인한 이미지의 왜곡, 비네팅, 색수차를 관장합니다. 색수차의 뜻을 정리하면 이런 뜻인데요. 무지개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JPG와 다르게 라우 파일은 섹션이 하나 추가돼요. 왜곡, 비네트, 색수차의 자동 조절을 지원하는 프로필 섹션과 모든 기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매뉴얼 섹션으로 나뉘는데 JPG 파일은 매뉴얼 섹션만 표시됩니다. 라우 파일 보정이 더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색수차는 자동 기능을 적용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결국 수동으로 추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매뉴얼 섹션만 만질게요. 패널을 보면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고 저는 화살표를 눌러서 모든 기능을 펼쳐놨어요. 디스토션은 이미지의 왜곡에 관여합니다. 수치를 낮춰 볼록함을 추가하거나 수치를 높여 오목함을 추가할 수 있어요. 비네트는 이미지 외곽의 밝기에 관여합니다. 수치를 낮춰 테두리의 비네트를 어둡게 하거나 수치를 높여 밝게 할 수 있어요. 비네트를 조절하면 아래 미드 포인트가 활성화되는데 수치를 낮춰 비네트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수치를 높여 축소할 수 있습니다. 디프렌즈는 색수차를 관장합니다. 색수차를 왜 잡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현타 오네. 색수차로 인해 피사체의 경계가 분리되면서 시각적으로 낮아진 선유도를 잡는 과정이고요. 보라색과 초록색 슬라이드만 있는 이유는 고대비 상황에서 주로 두 개의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녹색과 보라색 수차가 보이죠? 퍼플 어마운트는 보라색 수차를 기준으로 제거할 영역을 확장합니다.
수치를 높이면 색수차 제거 영역이 넓어져요. 퍼플유는 여기선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이미지로 설명할게요. 퍼플 어마운트의 수치를 최대로 하고 퍼플유의 색 범위를 움직이면 보라색이 왔다 갔다 요동치고 색 범위를 늘리면 전체적인 보라색이 사라져요. 반대로 색 범위를 줄이면 대부분의 보라색이 살아나고 이 상태로 색 범위를 움직이면 또 보라색이 요동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 퍼플유는 지정된 색 범위의 보라색 제거에 관여합니다. 색 범위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볼게요. 푸른 공간에 있는 보라색을 제거하고 싶은데 푸른색이 변해요. 그 이유는 푸른색 어딘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라색이 섞여 있기 때문이고요. 색 범위를 움직이면 해당 색 공간에 닿아 있는 보라색이 사라집니다. 그린 어마운트와 그린유는 녹색 수차에만 반응하고요. 기능은 같아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색수차 조절은 채도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린 어마운트의 수치를 조절하면 주변 색을 끌어와 색수차를 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슬라이드 조절이 어렵다면 샘플 프린지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필요한 색수차의 범위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굉장한 기능이 숨어있는 옵틱스 패널이었습니다. 7번째, 지오메트리 패널. 이곳은 이미지의 균형 교정을 관장합니다. 패널을 보면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 섹션들은 특정 교정을 지원합니다. 프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섹션은 슬라이드 바를 이용한 수동 교정만 가능한데요. 슬라이드의 기능을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 기능들은 모든 섹션에 지원됩니다. 버티칼은 수직선의 균형을 맞춥니다. 호리즌탈은 수평의 균형을 맞춥니다. 로테이트는 기울기를 조절합니다. 아스펙트는 종횡비를 조절합니다. 오프셋 X로 이미지의 가로축 위치를 조절합니다. 오프셋 Y로 이미지의 세로축 위치를 조절합니다. 스케일로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값을 조절해서 이미지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슬라이드 값을 초기화하고 나머지 섹션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섹션은 전체 균형에 맞는 자동 교정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섹션은 수평의 자동 교정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섹션은
수직의 자동 교정을 지원합니다. 5번째 섹션은 전체적인 수평과 수직의 자동 교정을 지원합니다. 6번째 섹션은 교정선을 지정해 수평과 수직의 자동 교정을 지원하는데요. 이 섹션이 지오메트리 패널의 핵심 기능이에요. 당장은 섹션을 선택해도 변화가 없는데요. 사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곳에 교정선을 그릴 건데요. 교정할 곳의 기울기와 같게 그려주세요. 루페에 체크하고 교정선을 그리면 확대경이 떠서 섬세한 교정이 가능해요. 교정선은 최소 2개 이상 그려야 시스템 교정이 적용되고요. 총 4개의 교정선을 지원합니다. 교정선 끝에 원을 움직여 기울기를 바꿀 수 있고요. 점선을 클릭해 교정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교정선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평 또는 수직선에 2개 이상의 교정선을 사용하면 교정이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건 수평과 수직에 각 2개의 교정선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쇼 가이즈의 체크를 풀어 교정선을 숨겨 교정 완료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교정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클리어 가이즈를 눌러 모든 교정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풍경 또는 건축물 사진을 보정할 때 유용한 기능이고요. 활용법에 따라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 패널이었습니다. 8번째, 이펙트 패널. 이곳은 이미지의 그레인과 비네팅 효과를 관장합니다. 제가 괄호치고 필름이라고 한 이유는 필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레인은 이미지의 거칠기에 관여합니다. 필름 사진에선 그레인 크기에 따라 고감도와 저감도 사진으로 나뉘는데요. 이런 필름 특유의 느낌을 이펙트 패널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작은 이미지는 상관없지만 큰 이미지는 이 상태에서는 효과를 많이 줘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확대해야 적용 효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레인 옆에 삼각형을 누르면 숨어있는 서브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 기본값이 잡혀 있습니다. 사이즈로 그레인의 크기를 라우스네스에서 그레인의 거칠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레인을 초기화하고 비네팅을 살펴볼게요. 제 강좌를 순서대로 집중해서 보셨다면 비네팅과 비슷한 걸 보셨을 거예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옵틱스 패널이에요. 여길 보면 비네트 기억하시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약간 다르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비네트는 렌즈의 곡률과 후드로 인해 생긴 그림자라고 할게요. 사진 외곽의 그림자를 제거해서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반면 이펙트 패널의 비네팅은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어둡게 또는 밝게 슬라이드 값을 조절해보면 외곽의 오브젝트가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이 인위적이죠? 적정 값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옵틱스 패널의 비네트와는 약간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옵틱스 패널의 비네트를 선호해요. 비네팅을 최저값으로 주고 옆에 삼각형을 눌러 서브 슬라이드를 오픈하면 여러 개의 옵션이 뜨는데요.
스타일을 보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하이라이트 프리오리티는 비네팅과 겹친 곳의 가장 밝은 부분을 더 살려주고요. 컬러 프리오리티는 겹친 곳의 색을 더 살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JPG를 만지잖아요. JPG에서 이 두 옵션의 차이는 없고요. 라우 파일을 사용할 때만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린트 오버레이는 자연스럽게 인쇄할 수 있도록 비네팅의 양을 자동 조절합니다. 비교해보면 이미지와 비네팅의 겹침이 꽤 자연스럽죠? 미드 포인트는 이미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비네팅의 적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우드네스는 비네팅 모양의 원만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최저값을 적용하면 외곽을 따라 사각형에 가까워지고요. 최대값을 적용하면 원형에 가까워집니다. 패던은 경계의 원만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최저값에 가까워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경계는 명확해지고 최고값에 가까워지면 투명해지면서 경계가 원만해집니다. 하이라이트는 수치가 높을수록 밝은 영역에 속한 비네팅이 제거됩니다. 좀 신기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비네팅의 수치가 0에서 플러스 값일 때는 적용할 수 없고요. 마이너스 값일 때만 활성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널은 카메라 로우 창 상단 우측에 있습니다. 사이드 패널 크롭. 크롭 기능은 로우 파일을 사용할 때 활성화되고요. JPG를 사용할 땐 나타나지 않아요. 크롭 아이콘을 눌러 패널을 활성화하면 크롭 패널이 뜹니다. 아스펙트 레티오 섹션을 보면 다양한 크롭 옵션이 있는데요. 명확한 적용 효과를 보기 위해 크롭을 설정하고 에지샷을 누르면 사진 기본 설정으로 돌아옵니다. 오리지널을 선택하면 원본 사이즈로 돌아오고 크롭 사이즈를 조절하면 커스텀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나머지는 비율에 맞는 사이즈로 크롭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 옵션 옆에 두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로테이트 아스펙트 레티오 아이콘으로 크롭 박스의 가로 세로 비율을 회전할 수 있고 컨스트레인 아스펙트 레티오 아이콘으로 종횡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자물쇠를 잠그면 크롭 박스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물쇠를 풀면 자유롭게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아스펙트 레티오의 설정을 만지면 지정한 크롭 설정이 사라지니까 작업 초반에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앵글 섹션에선 이미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수평 규정을 위해 사용하는데요. 좌우 최대 45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 옆에 스트레이튼 툴이라는 수평계 모양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클릭 앤 드래그로 수평을 맞추고자 하는 곳을 지정하면 크롭 박스의 각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앵글 값을 조절하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꼭 활성화를 풀어주세요. 슬라이드 바 아래 컨스트레인 to 이미지 항목을 체크하면 컨트롤 박스를 이미지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만져도 기능 차이는 없고요. 옵틱스 패널에서 왜곡 조절 후 이 항목을 체크하면 이미지 내에서 크롭 박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 앤 플립 섹션엔 익숙한 아이콘 4개가 있어요. 일러스트를 사용하셨다면 눈에 많이 익은 아이콘인데요. 첫 번째 아이콘으로 이미지를 왼쪽으로 회전할 수 있고
두 번째 아이콘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좌우로 반전할 수 있고 네 번째 아이콘으로 상하로 반전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패널 스판 리무버. 이곳은 제거와 복제를 관장합니다. 사용에 앞서 브러쉬 설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키보드의 각 괄호키나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편하게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선 브러쉬 경계의 부드럽기를 조절합니다. 패더 값을 0으로 주면 브러쉬 경계의 점선과 실선의 폭이 좁아지고요. 패더 값을 100으로 주면 점선과 실선의 경계가 넓어집니다. 점선과 실선의 공간만큼 브러쉬가 부드러워져요. 저는 40 정도 줄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로 브러쉬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저는 100으로 둘게요. 브러쉬 설정은 끝났으니까 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타입을 보면 힐과 클론 두 개로 나뉘는데요. 힐 기능은 불필요한 곳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이 힐 툴로 두 번째 병아리를 지워 볼게요. 패더 값을 감안하고 병아리를 칠하면 짜잔!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렇게 영역을 선택했을 때 시스템에서 비슷한 영역을 찾아 자동으로 덮어주지만 종종 엉뚱한 곳을 불러올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요. 그땐 브러쉬 포인트를 클릭해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잔상이나 그림자는 한 번 더 칠해서 덮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사이즈가 큰 고화질 이미지는 화면상으로 잡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쇄 후 잡티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즈 스팟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잡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면 밝은 곳은 검은색, 어두운 곳은 흰색으로 변하고요. 슬라이드 바로 대비를 조절하면 잡티가 있는 곳은 하얗게 나타납니다. 체크를 풀어보면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 곳들이죠? 다시 체크하고 이 상태에서 힐 브러쉬로 잡티를 살살 지워볼게요. 잡티를 다 지웠다면 체크를 해제해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이미지가 작아서 큰 효과는 없지만 추후 고화질 이미지를 보정할 때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오버레이는 뭘까요? 포인트가 살아있을 땐 이 포인트 위에 중복으로 브러쉬를 덮어 씌울 수가 없어요. 이 포인트 위에 또다시 포인트를 덮어 씌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이동 툴만 보이죠? 그때 오버레이의 체크를 해제하면 브러쉬 포인트가 사라지면서 편하게 브러쉬를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번지면서 브러쉬 포인트 이동이 필요할 땐 다시 오버레이에 체크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론, 복제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타입에서 클론 기능을 선택해 주시고 맨 끝에 병아리를 복제해 볼게요. 패더 값은 40 그대로 가고요. 요 네 번째 병아리를 클론 브러쉬로 칠하면 비슷한 곳을 찾아서 자동으로 덮어 씌워줍니다. 이 빈 곳에도 병아리를 복제해 볼게요. 빈 곳을 칠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빈 곳을 찾아줄 건데요. 이 초록색 포인트를 네 번째 병아리 쪽으로 이동하면 빈 곳에 병아리가 복제됩니다. 위치를 살짝 다시 잡을게요. 이렇게 똑같은 병아리 3마리가
완벽하게 복제됐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사이드 패널 어저스트먼트 브러쉬. 이곳은 부분 보정을 관장합니다. 브러쉬를 사용해 원하는 영역을 보정할 수 있어요. 사이즈 슬라이드 오른쪽의 화살표를 눌러 브러쉬 속성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크기를, 두 번째 슬라이드로 부드럽기,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강도, 네 번째 슬라이드로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면 색칠할 때 원하는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버레이 활성화를 해제하면 브러쉬 포인트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 노란 꽃잎을 칠해서 효과를 적용할게요. 마스크 옵션을 활성화 후 컬러 피커로 원하는 마스크 컬러를 지정하고 브라이트니스와 오퍼시티를 조절해 마스크 컬러를 정하면 색칠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포인트가 빨갛게 활성화됐을 때 마스크 컬러가 활성화되며 작업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컬러 피커 창 아래 컬러 인디케이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스크 영역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옵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겠습니다. 마스크 옵션의 컬러 피커 창에서 적용 영역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컬러 인디케이츠에서 적용 영역을 마스크 컬러로 표시하느냐, 적용 영역을 제외한 곳을 표시하느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곳은 지우개 툴로 살살 지워주세요. 영역 선택이 완료됐다면 마스크 옵션을 비활성화하고 값을 조절할게요. 아래 슬라이드를 보면 이 패널 중에서 필요한 설정이 함축적으로 들어있고요. 제 영상을 차례대로 보셨다면 익숙한 명칭이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슬라이드로 색온도를 조절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색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첫 번째 슬라이드로 노출을 조절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대조 조절,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장 밝은 영역 조절, 네 번째 슬라이드로 그림자 영역 조절,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밝은 영역 조절,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어두운 영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첫 번째 슬라이드로 질감 조절, 두 번째 슬라이드로 명쾌함 조절, 세 번째 슬라이드로 연무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 컬러 슬라이드의 원을 움직여 색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컬러가 있어서 헷갈리니까 아래 컬러는 무시하시는 게 좋고요. 동그라미를 움직이면 상단 컬러 슬라이드에 위치하는 색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활성화하고 원의 위치를 움직이면 조금은 답답해도 미세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는 좀 많이 답답해요. 다섯 번째 섹션, 이 슬라이드에선 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섹션. 첫 번째 슬라이드로 선명도 조절. 두 번째 슬라이드로 잡티 제거 조절. 세 번째 슬라이드로 물결 무늬를 감소시켜 효과 적용을 조절. 네 번째 슬라이드로 색수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색수차가 없어서 보이지가 않네요. 7번째 섹션. 여기서 마스크의 색혼합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늘색을 적용해 놨고요. 이 섹션에서 컬러를 추가해 볼게요. 붉은색을 추가했고요. 하늘색과 붉은색이 만나서 보라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8번째 섹션. 이곳은 마스크의 색혼합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 블렌딩 모드를 컬러로 지정하고 샘플 컬러의 스포이드를 눌러 특정 영역을 선택하면 아래 슬라이드 바가 활성화됩니다.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블렌딩 모드를 루미넌스로 선택하면 브러쉬의 적용 효과가 사라지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 휘도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치만 이동했을 땐 왼쪽에 가까우면 어두운 곳에만, 오른쪽에 가까우면 밝은 곳에만 효과가 적용되고요. 범위를 늘리면 효과가 적용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색상도 강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효과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항목을 활성화하면 이미지가 흑백으로 바뀌면서 마스크 영역만 붉게 변하는데요. 부분 보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슬라이드를 조절하면 어떤 곳은 짙게 또는 흐린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곳은 무채색으로 변하는데요. 붉게 보이는 곳에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용이고요. 이 상태로 작업을 완료해도 이미지가 흑백화되진 않아요. 마지막 9번째 섹션. 이 항목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선 다른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부분 그라디언트 툴을 추가 사용하면 여기 적용된 값이 그대로 따라오는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초기화된 값으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패널 그래듀에이티드 필터. 이곳은 부분 보정을 관장합니다. 그라디언트로 원하는 영역을 보정할 수 있어요. 보정할 영역을 클릭 앤 드래그하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필터를 추가하고 싶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마스크 옵션을 체크해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할게요. 적용된 필터를 보면 위아래 경계선의 색이 다른데요. 초록색 점선이 그라데이션이 시작되는 곳, 붉은색 점선이 끝나는 곳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알 수 있듯이 클릭한 곳이 시작점이 되고 드래그 후 클릭을 푼 곳이 마무리점이 됩니다. 붉은색과 초록색 포인트에 커서를 가져가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포인트를 클릭해 필터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하단 포인트를 움직이면 점선 아래에도 필터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라데이션 필터의 특징이고요. 점선과 점선 사이만 그라데이션이 적용됩니다. 포인트 사이에 점선에 커서를 가져가면 십자가 표시가 뜨는데요. 이동할 수는 있지만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 기능은 여기 그라디언트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조절이 가능합니다. 브러쉬나 지우개가 선택되어 있으면 포인트와 점선의 색이 변하면서 비활성화돼요. 필터 효과를 제거하고 싶은 곳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고 효과를 주고 싶은 곳은 브러쉬로 칠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브러쉬와 지우개 툴부터 효과 슬라이드의 내용은 이전에 올린 영상의 내용과 동일하니까 사이드 패널 레디얼 필터. 이곳은 부분 보정을 관장합니다. 방사형 툴로 원하는 곳을 보정할 수 있어요.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원의 레디얼 필터가 생성되는데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생성해도 상관없어요.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늘릴게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필터 크기를 만지면 비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얼추 위치와 크기를 맞추고 효과를 줘볼게요. 약간 어긋났다면 마우스로 움직여 필터의 위치를 맞춰주세요. 지금 보정된 곳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진다면 헤더 값을 조절해 필터 외곽의 부드럽기를 조절하면 자연스러운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헤더 슬라이드 아래를 보면 인버트 항목이 있는데요. 이곳에 체크하면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헤더 값이 강하면 반전 효과가 잘 안 보이니까 참고하세요. 해당 필터가 초록색 포인트로 활성화돼야 효과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 영상의 내용과 동일하니까 사이드 패널 레드 아이 리무버. 이곳은 정목 현상과 백목 현상을 관장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홍채가 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것을 말해요. 이는 동물 사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할 이미지가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원본과 만든 이미지의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타입 툴을 보면 레드 아이와 팻 아이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붉은 동공을 보정하는 레드 아이부터 시작할게요. 모든 슬라이드 값을 기본값으로 두고 이미지의 눈동자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붉은 영역의 채도를 제거합니다. 영역 선택이 덜 됐을 땐 이렇게 마우스로 영역을 늘려줄 수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어둡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두 개 적용했기 때문에 옵션을 변경할 땐 각각 선택해서 값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오버레이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이번엔 백목 현상을 보정하는 팻 아이를 설정해 볼게요. 댕댕이의 눈동자 영역을 잡아줄게요.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 동공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선택된 곳을 자세히 보면 사각형 안에 동그란 점선이 보여요. 이걸 캐치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캐치라이트를 없애고 싶다면 슬라이드 바 아래에 Add 캐치라이트를 체크 해제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적용할게요. 이렇게 백목 현상을 보정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팻 아이는 검정색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쉽고요. 나중에는 컬러 변경 기능이나 투명도 조절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기본으로 지원되는 프리셋과 세팅 및 기타 옵션인데요. 따로 설명은 안 할 테니까 직접 만져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카메라 로우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